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전세가 월세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월세는 그냥 나가는 돈이고 전세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당연히 전세가 낫다고 느끼기는 쉬워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한 번쯤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세는 단순히 돌려받는 돈이라고 끝나는 선택이 아니라 내 큰돈이 몇 년 동안 묶이고 그동안 내가 놓치는 기회까지 같이 생각해야 하는 선택일 수 있거든요. 특히 보증금이 부족해서 대출까지 끼고 전세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전세를 무조건 좋은 선택이라고 보지 않는지, 그리고 어떨 때 전세보다 매매나 월세를 생각하는지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세가 좋아 보이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월세는 매달 빠져나가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아깝게 느껴지고, 전세는 일단 큰 돈이 들어가도 나중에 돌려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나중에 돌려받을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무리해서 전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세가 내 돈을 지켜주는 선택인지 아니면 그냥 내 큰 돈을 몇 년 동안 묶어두는 선택인지 그걸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전세를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이 있는데 집주인은 자기 돈이 1억밖에 없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세입자가 3억 전세금을 들고 들어오면 집주인은 적은 자기 자본으로 그 집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사이 집값이 오르고 집주인은 시세 차익을 보고 전세금이 더 오르면 그 오른 전세금을 활용해서 또 다른 자산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세라는 구조가 결국은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주인 자산을 굴릴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전세를 볼 때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전세는 단순히 돈만 묶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까지 같이 묶이는 선택일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 몇 년 동안 묶이면 그 돈은 내가 다른 데 쓸 수도 없고 새로운 기회가 와도 바로 움직이기 어렵죠. 예를 들어 좋은 매매 기회가 생기거나 청약을 준비하거나 다른 투자 기회가 와도 전세금이 묶여 있으면 바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의 체감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소비자 물가도 계속 올라왔고요. 그래서 전세는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저는 신혼부부나 처음 독립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깨끗한 집, 신축, 좋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잖아요. 근데 매매로는 좀 부담스럽고 오래된 집은 싫고 그러다 보니까 신축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되게 괜찮아 보여요. 내 돈 조금 보태고 대출 좀 끼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예요. 보증금이 다시 오르거나 계약이 끝나갈 때쯤 내 소득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면 그때부터 점점 더 조급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갈 때의 만족감만 볼 게 아니라 2년 뒤, 4년 뒤에도 내가 감당 가능한 구조인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무조건 지금 집을 사야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매매도 결국은 내 소득, 대출 가능 범위, 내가 오래 살 지역인지,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도 감당 가능한지 이걸 다 같이 봐야 하거든요. 특히 주담대 한도는 원문처럼 무조건 몇 %라고 고정해서 보기보다 집값, 지역, 규제 여부, 차주 조건에 따라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한도는 꼭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공제나 장기주택 저당차익급 이자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또 조건이 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전세냐 매매냐를 볼 때 무조건 어느 한쪽만 답이라고 보기보다 적어도 내가 감당 가능한 매매인지 한 번은 계산해 보는 것, 그건 꼭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전세는 큰 돈이 한 번에 묶이잖아요. 근데 월세는 당연히 매달 나가는 돈은 있지만 대신 내 목돈을 덜 묶어두고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나는 당장 집을 사지는 않지만 기회를 보면서 준비하고 싶다, 혹은 몇 년 안에 매매로 넘어갈 생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월세가 오히려 전략적으로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세는 무조건 손해, 전세는 무조건 이득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결국 주거를 그냥 소비로만 볼 건지 아니면 내 자산 전략 안에서 같이 볼 건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세는 겉으로 보면 월세보다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 큰돈을 묻고 집주인 자산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매매는 대출이 무섭고 부담스럽지만 내가 감당 가능한 구조라면 그 집에 사는 동안 주거 안정성과 자산의 가능성을 같이 가져가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전세를 너무 당연하게 선택하기 전에 한 번쯤은 이게 진짜 나한테 유리한 구조인가? 이 질문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해보면 전세는 분명 편해 보이고 월세보다 낫다고 느껴지기 쉬운 선택이에요. 근데 그 안을 조금만 뜯어보면 내 돈이 묶이고 내 시간이 묶이고 내 기회까지 같이 묶일 수 있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세가 무조건 좋다, 매매가 무조건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적어도 내가 왜 전세를 선택하는지, 그 구조가 2년 뒤에도 4년 뒤에도 괜찮은지, 매매나 월세랑 비교했을 때 진짜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인지 한 번은 꼭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